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 지원군 라정주 원장, 라정주 박사 모시고 그림으로 보는, 도표로 보는 한국 경제의 실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주에 한 번씩 참 반가워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나 박사 저 보면 여러 가지 도움으로 뭐 이렇게 보니까 크로마키도 하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 좀 크로마키 저희 머리에 가려서 그러는데 이게 뭐냐니까 OECD 최고의 코로나 경제 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과연 OECD 최고의 코로나 경제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잘 되어서 그런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발언부터 좀. 뭐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서 8월 11일 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중호우 긴급 점검 국무회의에서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 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 1위로 예상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팩트입니다. 팩트죠. 팩트고. 근데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확장 재정이래 돈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아직 지금 실천도 안 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도 보니까 뭐 20조 원 갖다 뭐 펀드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뭐 사실 걱정스러워요. 그런 것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팩트를 한번 일단 짚어봐야 되니까. OECD 통계에 그 로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받았는데 지금 현재 각국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2020년 6월 기준입니다. 6월에 이제 OECD가 전망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8월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8월 11일에 한국의 보고서만 별도로 나온 거. 거기에 한국 올 전망치가, 경제성 전망치가 6월달 전망한 것보다 좀 떨어졌거든요.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했는데 전 국가를 비교할 수 있는 거는 6월 기준입니다. 이게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건데 6월 기준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성장이 다 마이너스 성장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가운데 그나마 제일 덜 망한 경우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는 이제 전 세계는 플러스도 있는데 OECD에서는 OECD에서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 경제 성장률이 OECD 평균은 마이너스 7.5%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로 가장 낮죠. 가장 덜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 이제 8월 11일 날 한국 보고서에 나온 거는 마이너스 0.8로 요게 좀 더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 선방하고 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다음 장부터 정말 그러면 정부가 정책을 잘 펴서 특히나 이제 이 재정을 이제 확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재정 우리나라가 확장한 것보다 다른 나라가 더 많이 재정 확장한 것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확장한 것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를 잘 선방했다. 특히나 코로나 전에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경제가 얼마 안 좋아지고 성장률이 옛날보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조를 코로나 이후에 바꿨냐? 아니거든요.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나라도 재정을 풀었는데 우리도 풀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그러면 저기 OECD에서 제일 잘하냐? 그게 참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궁금했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원인이 좀 다른 원인이 잡혔습니다.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먼저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이 주요 업종별로 취업자 수가 얼마큼 변했는지 이게 지금 매달 발표되고 있죠, 언론에. 그래서 단위는 1000명 단위인데 중앙에 있는 점선은 코로나가 본격화된 시점입니다. 2월 중순. 뭐
3월 달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보시면 그래서 업종별이니까 빨간색이 이제 제조업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도매 및 소매업이고 네, 도소매업. 예. 이제 노란색이 이제 숙박 및 음식점업. 예. 그다음에 보라색이 교육 서비스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조업만 제외하고 코로나 이후에 다 크게 낙폭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 낙폭이 커졌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 숙박 및 음식점업이 이제 가장 낙폭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완전 직격탄을 맞았네요. 예. 숙박 및 음식점은 직격탄을 맞았고. 그래서 이 보면은 네. 제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서비스업입니다. 그렇네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예.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업은 서비스 업종이고 예. 제조업은 흔한 얘기로 우리 2차 산업. 옛날에 나머지는 3차 산업.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건 제조업은 예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잘 버티고 있네요, 우리. 그리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조업은 다른 데는 확 꺼졌는데 네네. 물론 이게 취업자 수지만 다른 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지표가 실시간게 없기 때문에 네네. 요게 이제 가장 최신화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 취업자 수가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거기 네. 산업이 타격을 많이 입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제조업은 옛 코로나 전하고도 별 차이가 없다. 네네. 왜 그럴까? 네. 다음 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면 이게 지표는 이제 평균 자동화 지표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업에서 네네. 자동화 지표의 평균을 낸 것입니다. 자동화 지표. 예. 네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OECD 평균은 이게 이제 근로자 10,000명당 왜냐하면 네네. 국가별로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하게 하기 예. 위해서 네네. 이제 10,000명을 나눠줍니다. 네. 근로자 10,000명당 이제 로봇이 이제 OECD 평균은 114대. 그러니까 10,000명당 114대가.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가장 높은데 무려 458대. 일본보다 높군요. 예, 전 일본 뭐 작년에 가봤습니다만 작년에 올해는 못 갔어요. 근데 가면 모든 게 키오스크,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서비스 업종이지. 우리는 근데 이건 지금 흔하게 산업 로봇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 로봇가 일본에 비해서도 일본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일본보다 훨씬 월등하게 높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은 말씀하신 대로 312대. 네. 독일보다도 높죠. 독일이 그렇군요. 280대. 독일도 제조업이 강한데. 그렇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네. 여기 답이 있습니다. 네. 제조업에서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자동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면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하는 그런 업종이 우리가 크게 발달됐다는 겁니다. 로봇가 코로나 걸릴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가 와도 충격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네요. 이거 확실히 나는군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답이네요. 뭐 답이라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코로나 우리가 선방한 그 이유. 그렇죠. 원인은 바로 자동화가 답이다. 제조업에서. 자, 그런데 특히나 이 제조업은 서비스업은 특히 사람을 상대로 하니까 대면이 많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 제조업은 비대면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또 자동화가 제일 많이 됐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제조업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다면 그러면 답이 정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얼마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부가가치 기준인데 여기서 좀 이제 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우리가 제조업하면 GDP 하면 이게 다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가 의미가 뭐냐면 전체 최종재가 있죠. 그다음 최종재를 만들기엔 중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재가 최종재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포함된 거죠. 근데 우리가 매출할 때 요 중간재 만드는 게 대부분 부품 이런 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죠. 그렇죠. 그 다음도 매출이 있죠. 그다음에 요 최종재는 대기업 매출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버리면 매출이 GDP보다 훨씬 커져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GDP 얘기할 때는 이 최종재, 중간재 매출을 제외하고 최종재 매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조업 매출도 여기 지금 중간재를 제외한 최종재 매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여기 우리나라는 이제 전속성 그러니까 대기업에 이제 이게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많죠.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제조업 비중은 훨씬 더 높을 거다. 그러나 이제 국가별로 비교되는 지표는 이제 이게 월드뱅크에서 나온 건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 값이 예를 들어 1,000,000원이라 하면은 뭐 나사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다 있잖아요. 1차, 2차, 3차 협력 업체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 다 별개로 합쳐버리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합친 것에
또 그것이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조립해서 예. 우리가 사는 것은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예, 이게 그렇습니다. 바로 최종 부가가치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GDP 대비해서 네. 제조업 비중은 보면 네. OECD 평균이 14.4%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중에 2위네. 2위. 2019년 기준으로 예. 2019년에는 OECD가 36개국입니다. 네네. 36개국 중에서 우리가 2위입니다. 그러네요. 예. 아일랜드가 이기고 1등이고요. 예, 30.8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룩셈부르크가 가장 낮은데 4.6%입니다. 룩셈부르크 같은 데는 이제 제조업이 없고 그냥 관광 이런 걸 먹고 서비스를 먹고 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래서 요게 이제 제조업 비중을 보셨는데 예. 자, 서비스업금 비중을 보세요. 요거는 이제 서비스업 비중은 네. 사람을 많이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서비스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요. 대면 접촉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코로나 타격을 많이 받겠죠. 네네. 그래서 서비스업 비중을 보면 네. 우리나라가 보시면은 56.8로 네. 거의 OECD 후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평균은 63.3%. 그렇네요. 그다음에 헝가리가 이제 가장 낮은데 55.3%. 룩셈부르크 아까 보시면 제조업이 제일 낮았는데 네네. 서비스업이 제일 높죠. 79.2%. 그렇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미국하고 일본이 없네. 요건 이제 요 데이터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데이터가 가용한 거 네. 17년까지 가용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그건? 그건 이제 안 냈구나, 그러면. 예, 거기서 이제 이게 다 합산해서 네네. 이제 하는 그런 게 좀 걸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17년까지 가용한데 그걸 보면은 네. 요 빨간색이 이제 미국 거고 예. 파란색이 일본 건데 네. 이제 미국은 이제 최근으로 오면서 좀 늘었고 서비스 비중이 예. 일본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나 일본도 보면은 아까 평균 OECD 평균이 63.3%인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으면 높고. 69%입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은 엄청 높습니다. 77.4%. 그리 흔히 보면 미국이 보면 제조업의 강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서비스업도 은행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서비스업에는 은행도 포함되고. 네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네. 이 미국이 그래서 이번에 네. 아까 그 올 경제 성장률 전망에 보면은 네. 마이너스 7.3%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2였는데 네네. 그러나 그러니까 미국은 마이너스 7.4%니까 이 서비스 중이 높기 때문에 네네. 타격을 많이 받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일본도 이제 마이너스 6%입니다. 일본도 타격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이 보시다시피 서비스 비중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면 서비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OECD 국가 중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사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때는 막 헤맸는데 네. 올해 1등이라니까 참 운도 좋아. 참 운도 좋아. 예. 소주성으로 3년 동안 철저하게 말하자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놈들이 다 죽어 자빠지니까 기신기신하다 한국 경제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참 운이 좋아. 예. 그래서 최고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경제 정책을 잘한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했거든요. 네네. 근데 딱 보니까 곧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전에 소주성으로 해갖고 경제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기조를 계속 유지했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우리만 했냐? 다른 나라도 더 많이 한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을까? 봤더니 이렇게 자동화된 제조업 위주의 경제 구조 덕분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보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그 소주성으로 나라 철저히 경제 말하자 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진짜 뭐 독야 청청하듯이 빛나는 듯 자기 공으로 자화자찬하는데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나중에 곧 보면 커다랗게 후과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예.